산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8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3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2월 20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계묘년, 을묘월, 무진일이 되겠고 일진은 무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령의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은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 이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 즉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다음으로 나오는 천간이 되겠고, 오행으로는 토가 됩니다. 그래서 무토가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는 어떤 토? 양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 사람으로 치면 남녀가 있을 때 남자는 양이 되고 여자는 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남성스러운 성질을 말한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유해 볼 것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내일 공부하게 될 것인데, 양토인 무토를 보게 되면 반드시 음토라고 하는 것은 있게 마련입니다. 음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죠. 남자는 여자 없이 존재할 수가 없겠고요. 반대로 여자 또한 남자가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 음양이고요. 양은 음을 전제로 하고요. 음은 양을 전제로 한다. 음양은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것이지만 서로 성질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하면, 음은 상대적으로 양에 비해서 낮고 좁고 이렇게 작은 개념의 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하자면 어떤 토로 비유를 하냐면 고황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개념이고요. 넓이로 따지면 평야라든가 좀 넓은 광야 같은 개념의 아주 방대한 토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토인 무토라고 하면,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전이라고 하는 것은 논밭을 의미하고요. 원은 정원 같은 개념을 의미하죠. 과수원이라고 봐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 앞에 옛날 시골집 가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작은 텃밭을 가꾸시는 것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작은 방울토마토라든가 토란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심죠. 옥수수 같은 것도 심고 해서 손자 손녀들이 놀러 오면은 방울토마토 같은 거, 그 다음에 옥수수 같은 거, 감자 같은 거 이렇게 키우시다가 이제 삶아주고 하면 그건 그렇게 맛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분토는 뭡니까? 여러분들 키우시는 그 화분 있죠.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를 갖다가 동이 안에 작은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는 토라고 해서 분토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작은 개념의 토가 되는 것이죠. 무토는 큰 토이기 때문에 후중하다라고 표현해요. 두텁고 무겁다. 흙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고요. 흙이 모이면 막히게 되죠. 꽝꽝꽝꽝 흙이 다져지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송곳 하나 들어가지 못할 그런 땅이 다져지게 되면 풀 한 폭에 자라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후중하고, 또한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그야말로 땅이 다져지기 때문에 토로서의 용도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는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양목으로 뭘 해야 되냐면, 양목으로 소토한다. 쉽게 말하면 땅을 갈고 밭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봄에 있잖아요. 봄에 지난 가을에 추수를 하고 겨울에 땅이 논밭이 놀고 있다가 다시 씨앗을 뿌리려고 하면 그 다져진 땅에다가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 못하죠. 왜냐? 다진 땅에 씨앗 뿌려봤자 나질 않으니까 땅을 한번 갈아엎습니다. 우리 노타리 친다라고 하죠. 노타리. 맞는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노타리를 쳐가지고 땅을 갈아엎어서 땅을 약간 푸석푸석하게 만들어서 그 상태에서 뭘 한다? 파종을 하게 된다. 그 노타리 치는 것이 뭐냐면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한다. 벽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목으로 무토를 소토해서 땅이 좀 퍼석퍼석해야지만 물을
빨아들일 수 있고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고 물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있겠죠. 간목으로서 소토하고 개수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하며 병화로서 땅이 얼지 않도록 땅을 온토하게 되면 무토는 무토로서의 아주 좋은 옥토로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입니다. 목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목다하시게 하죠.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기토, 작은 토는 산토가 되죠. 박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웬만해서는 간목으로 소토 또는 소벽한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로서 온토하고 개수로서 윤토하는 개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토는 쉽게 말하면 화초가, 내일 또 설명드리겠지만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과 같다. 뭐 여러 가지 감자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옥수수 같은 것이 이미 심어져 있는 텃밭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와 개수를 위주로 쓰되 상황에 따라서는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바로 이 묘월이, 내일 설명하겠지만 묘월이 간목을 쓸 수 있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기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요. 오늘부터는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으셔야지 무토 사주를 볼 때 쉽게 사주를 간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월지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태어난 배경, 환경과 같은 것이고요.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이 월지라고 하는 개념, 월지에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수, 해자청 모두 올 수가 있겠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 즉 월령이라고도 하는데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물론 다른 지지에서도 뭐 왕쇠의 개념도 있을 수 있고 한열의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월지, 월령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월지는 또 절기의 개념도 가지고 있죠. 절기. 묘월이 되기 위해서는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묘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춘분이라고 하는 또 절기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경칩이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월도 봄이라고 했고요. 지금 묘월도 봄이 되겠고, 진월도 모두 봄이 되죠. 춘절이라고 하지만 인월은 초춘이라고 했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모춘이라고 합니다. 늦 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봄이면서 인묘진은 동쪽, 방향은 동쪽, 인은 남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인은 북동쪽이 되죠. 북동쪽. 그 다음에 묘는 정동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쪽이 되죠. 같은 동쪽이라 하더라도 정동, 남동, 북동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왕한 목왕절이다. 인월에도 목왕절이라고 또 설명을 30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은 왜 포태법으로 여기가 임관지가 돼서 왕하다고 했고, 묘월은 목의 어떤 계절? 왕지가 되죠. 그래서 인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다라고 하면 묘월이 가장 쉽게 말하면 상한가 목의 기운을 가진 때가 바로 이 묘월이고, 진월은 이제 목은 세지가 되면서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진월 같은 경우에는 좀 사주 보기가 좀 진술충미가 좀 사주 보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인묘월은 목이 왕한 게 명확하고요. 4, 5월은 화가 왕한 게 명확하고, 신유월은 금이 왕한 게 명확하고, 그 다음에 해자월은 수가 왕한 것이 명확한데, 진술축 미월 같은 경우에는 토왕절이라고는 하지만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토왕절이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토왕절이 화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왕절이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토왕절인데 수가 왕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월 같은 경우에 토가 왕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자 진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토왕절인데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러한 아이러니를 겪게 되고, 진월인데 진주 합금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토왕절이 금이 왕월로 바뀔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진월인데 진술충이 되게 되면 이거는 토왕절에 토가 매우 왕해지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술충미월이 사주를 보기는 좀 어렵긴 하다라고 보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걸 잘 듣게 되면 그닥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목이 왕한 계절이라고 했고요. 목이 왕하면
목은 화를 생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화도 같이 왕해집니다. 목생 화하고. 근데 목은 토를 극하는 관계가 있으니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상대적으로 토는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묘월에 목이 가장 왕할 때 무토라고 하는 토가 태어나게 되면, 물론 무토 입장에서 묘는 정관이긴 하지만 정관이 너무 왕해서 일간이 약하면 왕한 정관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제 아무리 좋은 평양감사도 내가 감당 못하면 못하는 것이죠. 저한테 예를 들어서 대통령 해라 그러면 저는 그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간판 하나 따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치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리인데, 제가 그러한 막중한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냐? 그 무시무시한 국군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배짱도 있어야 되고 배포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겠냐? 안 되거든요. 목이 아무리 정관이라고 하는 관이 좋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 그 관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묘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약한 일간을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인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죠. 참모가 필요합니다. 참모.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알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각부 장관들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재를 잘 영입을 해야지만 국가를 통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자리인데, 혼자 하지 못하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참모라든가 또 나의 말을 갖다가 집행할 수 있는 내 부하 직원들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묘월에 왕한 관성을 감당할 수 없는 무토는 반드시 뭘 필요로 한다? 인성이라고 하는 화를 얻어야지만 이 화가,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나를 생하게 되니 무토가 관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무토를 설명할 때 무토는 물론 이제 왕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쓰지만 이 묘월의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간목을 쓰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화를 쓰되 어떻다? 개수는 같이 써줘야 된다. 왜냐하면 묘월이라 하더라도 화만 있고 무토가 수가 없게 되면 땅이 메마르죠. 메마르게 되면 묘월에도 춘한이 든 것과 같아 땅은 메마르게 되면 용도가 없죠. 여러분 텃밭이 있고 여러분 가수원이 있는데 봄에 비가 안 옵니다. 물을 끌어댈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해 농사는 초봄에 물을 대지 못하면,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면 사과 농사, 배 농사 다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묘월에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화를 얻은 연후에는 반드시 개수로서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간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백호창광이라고 해서 살중신경으로 바뀌게 되면 약한 무토가 아무리 양토라 하더라도 산토가 돼서 토의 용도가 없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간목 병화로서 무토를 생조하고요, 개수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급선무보다 인성으로서 일간 무토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원령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 격국에 어떻게 되어 있는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봐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세 번째 격국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무토 양토가 되고 월지에 있는 묘목은 음목이 되죠. 임목이 양목이고 오늘 묘목은 음목 있죠. 양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관계, 월지에 있는 묘목이 나를 극하죠. 극아자라고 합니다. 극아자, 나를 극한다. 이거는 관성이죠. 관성은 다시 뭘로 구분이 되냐면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이 되고요.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편관칠살 같은 것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양대 음의 관계가 되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관 격이 되는 것이나, 중요한 것, 묘월은 목이 왕한 목왕절이라고 했죠.
상대적으로 목이 왕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게 되어 있으니 무토 자체는 신약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약, 관, 왕한 사주, 또 그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가 신약 관왕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일간이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왕성한 정관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칫 잘못하면 산토가 되거나 박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양화인, 병화, 음화인 정화도 상관없겠지만 정화를 얻는 것과 병화를 얻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지마 병화를 얻는 것이 더욱 좋겠죠. 그래서 병화를 얻어서 무토를 도와주고 개수로서 무토를 무토를 윤택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월간에 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까 원한적인 정관격에 더욱더 원령에 있는 본신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면 관은 더 왕해지는 것이고, 관이 더 왕해지면 상대적으로 일간은 더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 다시 있죠. 더 관성이 이렇게 3개 이상 되면 저거는 정관으로 보지 않고 거의 편관화되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개수가 있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개수가 무토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수가 관을 생각해서 관이 나를 공격하게 하는, 이거는 뭐 재관태왕이라고 할까요? 원래는 살이면 제살태왕, 제살태왕과 같은 구조가 되어 있어서 저 재관을 약한 일간이 감당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진토를 봐서 일지무진일주죠. 이거 간여지동이죠. 천간토토, 지지토에서 간여지동이라고 되는데, 사람들이 간여지동하게 되면 무조건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일간이 이렇게 약한 경우에, 관이 왕해서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간여지동이, 일간이 어차피 일진의 뿌리를 둬야 됐기 때문에 이런 간여지동은 나쁜 것이 아니고요. 일간이 이렇게 통근하게 되면 관은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도 뿌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진의 간신이 통근을 하지만 묘월에 인까지 있게 되면 이제 방합을 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너무 왕해진다라고 하는 또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도 진의 뿌리를 얻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어 있다.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 원래 무진부터 진에 이렇게 뿌리를 두기인데, 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 진, 합, 수가 되죠. 본시, 원래 신자, 진, 수, 국이 완전히 삼합이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신이 없어도 이건 준삼합이라고 해서 합력이 인정이 되죠. 무토가 진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자진합하면은, 왜 우리 그거 있죠. 그거 뭐라 그러나요? 땅이 푹푹 꺼지는 거. 그래서 수가 많게 되면 땅이 밑에 있는 지하수가 땅을 갖다 푹 꺼지게 되면 무슨 홀이 싱크홀이라고 하죠. 싱크홀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물이 밑에 있는 흙을 갖다 쭉 빨아 당기는 거죠. 그럼 무토가 허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진토는 거의 수로 화해 버리죠. 그러면 이거 관으로 보지 않고 이 정도 되면 살로 봐는 거예요. 그래서 제살태왕이다 이렇게 보는데, 화가 한 점도 없죠. 그러면 무토가 굉장히 신약한 사주가 되는 것이니, 운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화토 운이 좋을 것인데, 잘 보면 병진, 정사, 무오기미, 요 운은 괜찮고,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운세가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인시, 을묘시 같이 보게 되면, 을묘시, 갑인 마찬가지입니다. 묘월에 을목 투출되어 있죠. 이거 간목까지 투출되어 있죠.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관살 혼잡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어느 정도 신왕했을 때 관살 혼잡을 논하는 것이지, 이거 묘월에 진을 받죠, 인을 받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인, 묘진, 방합을 완벽하게 구전해서 완전한 살화되어 있는데, 이거 관살혼잡입니까? 이거 아니죠. 이거는 살중신경이죠. 살중신경하고 관살혼잡은 같이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살중신경하면 관살혼잡이 안 되는 것이고, 관살혼잡이면 살중신경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종격을 이룬다, 목으로 종한다. 근데 이렇게 일지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 무토가 종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인중병화를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일간이 약해서 목화운으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수기가 부족해서 문제인 것이고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수운으로 갔을 때는 다시 목이 살아나는 것이 또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묘시 특히나 병인 갑인시 특히나 을묘시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고 차라리 병진시를 얻게 되면은 진진의 뿌리를 얻게 되겠고 병화가 투출돼 있어 무토를 생하죠. 이런 경우는 차라리 낫습니다. 을묘 갑인시 갑인 을묘시보다는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수운 가더라도 병화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목화운 가더라도 습토 두 개의 개수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크게 나쁠 것 같진 않은데 단점으로 보자면 금수운으로 갈 때는 화기가 부족하게 되고요. 목화운으로 갈 때는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는데 갑인, 을묘, 임자시보다는 병진시가 월등하게 좋은 사주 국세가 되겠고 정사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인성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더욱 이롭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기미시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기미시는 조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는 바가 아니고요. 무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간이 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금수운으로 가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경신시 같은 경우에 역시나 진의 뿌리를 두고 금이 목을 제할 수 있지만 수를 제해서 한습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경신시 신유시는 어디로 간다? 목화운. 그래서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